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특보입니다. 조금 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뒤에 첫 재판이라는 의미인데요. 기존에 진행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차례 거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정에 출석해서 그 장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의 윤상문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기자, 오늘 재판은 이제 처음으로 진행 과정 전체가 녹화돼서 중계되는데 오늘 재판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에 중계되는 재판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첫 공판인데요. 예. 오늘 진행되는 촬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언론사 카메라들로 촬영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법정 촬영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하급심 이 재판 과정 자체를 중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내란 특검법에 이런 재판 중계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인 건데요. 특검은 일단 기존 내란 재판과는 다르게 이 재판이 군사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서 중계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화면은 조금 전인 10시 15분경의 모습입니다. 85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1차례 거부해 왔는데 오늘 특검이 추가 기소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정환 변호사, 네. 오늘 그 재판은 이렇게 입정 전 촬영뿐만 아니라 재판 전체가 중계된단 말이죠. 물론 네네. 실시간 중계는 아닙니다만 이상 그 이후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재판부에서도 밝혔듯이 아마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예.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전 과정을 사실 중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법원에서 허가했다고 보입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요. 예. 그거에 더해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예. 지금 재판부, 사법부와 관련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실 재판이라는 거는 공개가 원칙이고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 공개된 재판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예. 재판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다.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는 재판이 공개되고 중계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예. 아마 중계를 허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3617 이란 명찰을 달고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머리는 이발을 한 상태인데 염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흰머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는 보석신문이 진행되는데 보석신문은 중계가 불허됐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만 공판 모습만 중계가 되는데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는 내란 특검이 중계를 신청할 때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예. 법원에서는 이 실시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이 공개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판 기록이나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밀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할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예. 이번에는 증인신문이 없지만 나중에 증인신문이 진행이 된다면 그 증인의 증언이 그대로 실시간 노출되면 다음 증인이 그걸 보고 뭔가 그렇겠네요.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시차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나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뒤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앞서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차례나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나온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재판을 재구속된 이후에 모든 재판과 조사를 거부해왔잖아요. 예. 이번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 속셈을 좀 분석해 보자면 오늘 그 첫 공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석 신문도 같이 열립니다. 아, 예. 석방을 해달라,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석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석을 청구했고 그 보석 신문이 오늘 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보석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에 지난 7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결국에는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판에 출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상문 기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진행 중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들어온 대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석한 이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 공판의 개정 조건 중에 하나가 피고인의 출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무를 다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위해서 출석한 것이 아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권 그래서 권리라고 규정이 돼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법정의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사실은 구인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만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명은 사실은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이고요. 예. 누가 보더라도 11번의 재판을 불출석하다가 보석 신청을 한 이번 재판에 대해서만 출석을 했다고 하면 이건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석 신문 때문에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네. 보석 결과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사실 임의적 보석이 있고 필요적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내란 재판과 지금의 재판은 사실 혐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 구속된 예. 혐의가. 주요 혐의 대부분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다소 사실 내란과는 다르게 좀 중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 보석 사유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사실 내란 재판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고 예. 그리고 주요 범죄, 지금 추가 기소된 주요 범죄들이 대부분은 증거인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적 보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는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1차례 거부해 왔던 것도 오늘 보석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출석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재판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태도, 어떤 상황에서 법을 어떻게 본인이 존중하고 있는가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번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보석이 인용되면 그때부터 재판을 하겠다, 출석하겠다 이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건 행동으로 사실 평가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석은 인용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따로 진행이 돼 왔고 오늘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혐의의 이제 첫 재판인 건데 혐의를 짧게 짚어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호처를 동원해서 예.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사후 포고문을 작성을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직권남용했다는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 혐의가 조금 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혐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입정할 때의 모습입니다. 재판 전의 모습이고 사실 재판 전의 모습은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재판 전 과정이 중계가 되고 그 화면은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 정오 뉴스나 뉴스 외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